안녕하십니까. 국제사기꾼 이재명이가 완전히 자기 범행을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타임즈에서 뭐랬냐면 내가 이제 그 미국의 요구대로 다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가 너무 무리해서 미국 요구대로 다 사인했으면 내가 국내에서 탄핵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 타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어디하고 했냐? 로이터 통신하고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랬냐면 우리가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불, 미국의 요구대로 다 투자했으면 제2의 IMF, 1997년에 제2의 IMF가 왔을 거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에 또 해견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미국 그때 회담하고요. 발표한 거하고 180도 반대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합의가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가 서명이 필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회선하죠. 근데 이제 와서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해서 그대로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근데 어제는 더 나아가서 그대로 서명하면 IMF 제2의 외환위기가 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나 국제사회,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관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해도 유분수지. 그때는 이게 마치 미국하고 합의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이제 아예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놈이 처음부터 우리 요구대로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마치 3,500억 불을 투자할 것처럼 나를 속였구나.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난 배신감에 저놈을 이게 어떻게 응징할까? 이렇게 아마 다음 카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3,500불 투자, 이게 합의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IMF 온다. 우리나라가 외환보 요구가 총 4천억 불인데 갑자기 어떻게 3,500불 투자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러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온다. 제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이제 와서 저하고 똑같은 고백을, 자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달러가요. 1년에 한 200억 정도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3년 동안에 2,500억 달러를 그대로 3,500억 달러를 그대로 이제 계좌에다가 입금해라.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불가능한 합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마치 잘 된 합의가 있은 것처럼 사기를 치더니 이제 와서 말을 바꿔서 사기를 자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또 어제 뭘 했냐. 일본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것도 제가 먼저 지적했잖아요.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외환보 요구가 우리나라보다 두세 배 많다. 한 3배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축통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미 통화 스왑이 되어 있습니다. 스왑이.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US 스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500억 불 중에. 일본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관세가요. 2.5% 관세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12.5% 관세가 오른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는 전혀 틀리다. 이랬는데 이재명이가 어제 드디어 자백을 해요. 이재명이가 뭐라 하냐면 일본은 기축통화고 미국하고 이제 통화 수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외환보 요구가 우리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우리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사인하면 IMF가 온다.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몇 번 강조한 걸 이제 와서 이재명이가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진짜
이제 국제 사기꾼 다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국내 사기꾼인데 거짓말쟁이. 이제는 이게 국제 사기꾼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게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배째라 하고 이게 나 합의 못 하겠다. 이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게 어떻게 할까? 카드는 많이 있다 봅니다. 경제적으로 카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제 그 반도체 관세가 있죠. 반도체 관세와 파생 제품까지. 그러면 이게 우리 치명타잖아요. 이걸로 이게 그 응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철강 알루미늄 관련 제품을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철강 알루미늄이 들어간 가전이라든지 파생 제품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도 나머지도 이게 그 25%가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이게 그 보복을 할 수가 있다. 카드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보면요. 며칠 전에 어제죠. 이재명이가 외국 군대가 없다 해서 자주국방을 못한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다. 외국 군대가 없다고 해서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것은 굴종적인 사고다. 이 말은 이게 미군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주국방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미국을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이게 주둔비를 대폭 올리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이게 최정의 전투부대를 철수시켜버리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안보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가요, 국내에서 사기치던 버릇대로 트럼프 상대로 계속 사기극을 벌이는데, 트럼프는요, 우리 국내 그렇게 만만하게 뭐 사기치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재명이보다 훨씬 고단수입니다. 이재명이 정도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노는 이런 협상의 달인 대가가 트럼프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유엔 총회 가기 전에 미국 상대로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요, 이렇게 되면 당하는 거는 결국은 하루 강아지가 법무소인 줄 모르고 이재명이가 날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엄청난 응징,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완전히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벌써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벌써 레짐 체인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도요, 꼬리 내리고 트럼프 한번 만나자. 이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안 만납니다. 오히려 더 구축함이나 순양함 이런 데 무기 있잖아요. 더 베네수엘라 근처에 배치해가지고 바로 전면전으로 정권을 갈아엎을 수가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재명이를 군사적으로 끌어내리지는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응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쉽게 보면 800만 불 북한에 보낸 거 가지고 유엔 제재 위반으로 이재명을 공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으로 미국의 아예 입국을 못하게 하는 정청래처럼. 정청래가 미국 못 가잖아요. 미국도 못 간 놈이 여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재명이가 며칠 전에 타임저지에서 자백을 했고 사기쳤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로이터에서도 자백을 한 겁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사인하는 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게 탄핵 사유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솔직하게 국민한테 알렸어야죠. 처음부터 미국의 요구가 너무 과했다. 그래서 내가 사인하면 우리가 제2의 IMF가 온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협상하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알렸으면요,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마치 미국하고 합의가 완전하게 잘 돼 끝난 것처럼, 그러면 기업들도 그렇게 믿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랬으면 기업들이 그렇게 추가로 1,500불이나 투자 발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항공도 이게 뭐 추가로 비행기를 뭐 100대 산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이재명의 말을 믿고 미국하고 합의가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추가 투자를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이 합의가 사정이 결렬되면 그러면 이게 기업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아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결국요, 뭐 저는 미국하고는 이게 파탄입니다. 합의할 수도 없고, 근데서 이게 그 관세를 맞으면 어차피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진퇴양난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사인하는 게 탄핵 사유가 아니고요. 오히려 국민을 속였다. 미국하고 협상이 교착 상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미국하고 잘 된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속여서 기업들이 추가로 또 1,500억 불을 투자하게 만든 이런 이제 그 거짓말 사기극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 이재명 이 좌파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요. 미국하고 이 파국입니다. 관세를 폭탄을 맞아도 파국. 그 다음에 이거 합의를 어떻게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미국에 하면요. 계좌에 돈을 꼽으면 이재명의 말대로 어차피 이게 IMF가 옵니다. 그러고 이재명의 말대로 탄핵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이래도 탄핵, 저래도 탄핵, 진퇴양난이다. 이렇게 보고 하여튼 이거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놈이 뭐 탄핵 운운하면서 뭐 내가 사인했으면 탄핵 당했을 것이다. 사인 안 했으니까 탄핵 사유가 아니다. 야 이거냐? 막 사인하면 탄핵 그건 네 말이 맞는데 사인 안 해도 이게 대국민을 속이고 그다음에 관세 폭탄을 막게 해서 우리 기업을 망하게 하고 이게 바로 탄핵 사유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극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국제 사기극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놀아나지는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 응징이 있을 거고 그게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죽어날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재명이는 탄핵 외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